국제법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관련한 문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국제 무역 뭐 사법 영역이지만 그러니까 국제거래법 관련해서 국제 분쟁 해결, 국제 민사소송법을 보면은 뭐 송달협약이나 영사협약 게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 간 뭐 문서를 송달하고 증거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 문의기구는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행정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송달협약 관련해서 국내법을 또 제정하고 대법원 행정처를 인콰이어리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의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역 관련해서도 이 문의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국가가 도입하는 특정 규정이 국제기준이 없거나 국제기준과 상이하면서 타회원국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때는 그 내용을 WTO 사무국을 통하여 타회원국에 통보해야 하고 타회원국 협의 및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방역 검사, 뭐 허가 절차 이와 관련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각국은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이행의 점검 및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수입 상품에 대한 절차상 부당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각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수입 상품에 대해 절차상 국내 상품과의 차별적인 부당 대우는 금지되며 차별하지 말아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되겠죠. 각 절차의 기준 처리 기간은 공표되고 신청인의 요구 시 예정 처리 기간을 통보해야 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차가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법이 아니죠, 당연히. 미리 공표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이. 관련 정보 및 필요사항의 요구는 절차상 필요한 것에 한정해야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걸 행정청이 자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이게 무역에 관여하는 외국 기업들도 그런 것이 문제되겠죠. 관련 비용 및 시설 기준 등에서 국내 상품과 차별 대우는 금지되며, 그러니까 이 위생 및 검역 관련해서 뭐 어떤 필요한 어떤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시설 기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절차에서 드러난 상품 비밀 정보의 통제에서 국내 상품과 차별 대우는 금지되며 상품 비밀 정보 통제 이것도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절차 운영에 관한 소송 및 시정 조치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 그렇죠. 이 사법 절차, 법치주의, 이 시장이라는 것은 뭐 국내도 그렇지만은 그 뭡니까 법치주의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법치주의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시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명국의 사법 절차를 두고 법치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WTO는 그런 전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 운영에 관한 소송 그리고 이제 이 시정 조치 같은 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의 제기랄지 행정청 내에서의 행정 심판 이의 제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원국의 의무입니다.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 절차와 준사법 절차를 둬야 돼. 기술 지원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회원국 간에 혹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촉진하도록 하며, 위생 및 검역 조치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과학적 원칙이랄지 원리랄지 이런 거에 근거해야 한다. 국제
기구의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건 다 역시 어떤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최빈개도국이랄지 개발도상국들은 이 협정을 운용할 만한 기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지원이 촉진돼야 됩니다. 그 지적재산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그 협정 시행을 위한 뭐 행정적 어떤 기술 이런 것 없어가지고 뭐 선진국 변호사들이 가서 써주고 뭐 그랬다는 우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행정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도 부족할 수 있고 이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 위생 및 검역 관련한 기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 수출개발도상국이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국은 수출개발도상국이 해당 상품에서의 시장 접근 기회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위생 및 검역 규제의 단계적인 도입이 가능한 경우에 수출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 시기의 장기 유예가 허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위생 및 검역 조치는 이제 선진국을 전제로 한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그걸 장기적으로 그 협정의 효력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정상 의무 이거를 뭐 5년간, 10년간 유예한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국의 재정, 교역, 개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협정상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에 대하여 적용기간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예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조항만 유예한다 할지 적용기간을 정해가지고 전부 유예한다 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뭡니까? 우리 그 무역행정관리제도 관련해서 쭉 우리 위생 및 검역 조치 쪽을 살펴봤죠. 이제 두 번째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이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련한 협정이에요. 그러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 뭐냐?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오늘 이건데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장애 요인이 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그리고 이에 대한 적합 판정 절차를 말한다. 무역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이 기술에 관련해서 또 규정을 두고 표준 제도를 시행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이게 부합하는지 적합 판정 절차를 준달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국가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은 이제 허용이 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되면은 이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는 이제 포장, 패키징,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이 포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국내 계약법과 달리 뭐 근데 포장이 잘못되면 물품의 하자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국제거래법, 사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포장, 표시, 마킹,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이것도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무역에 관한 기술의 그 부분이 됩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표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표준화는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위하여 그 형태, 치수, 소재, 기능, 안전성과 같은 기술적인 특성을 통일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가 국제적으로 통일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역하기 어렵죠. 많은 관세, 세금 많이, 돈 많이 내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러한 표준화 관련한 규정들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는 제도 운용상의 차이에 따라 표준과 기술 규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협정에 따를 때 표준은 그 준수가 의무적인 것이 아닌 반면 기술 규정, technical regulation, 기술 규정은 행정조항 등에 의하여 그 준수가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다. 상품 규격의 표준화는 생산자에게는 부품이나 중간재의 호환성, 연계성 등을 제고시키고 유통자에게는 상품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에게는 상품 선택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이런 표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뭐 무슨 제품을 사용하다가 뭐 부품이 잘 없다거나 마모되었다거나 뭐 교체한다 할지 할 때 멀쩡한 어떤 그 표준화에 따라서 쉽게 이게 부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표준화가 안 되면은 소비자도 상당히 뭐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생산자 입장에서도 뭐 중간재 같은 것이 이게 표준화가 안 되면은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 또 표준 제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기업에게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기술 규정은 상품에 대한 기술상의 요구 기준을 법규상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보호 장구를 뭐 설치한달지 뭐 이런 어떤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기술 규정이 필요하죠. 그런 게 없으면 갑자기 그 물품이 뭐 폭발해가지고 뭐 언제가 전기 이 밥솥인가요? 압력 밥솥인가요? 뭐 그거는 그게 잘못된 것이겠죠. 뭐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위반하다기보다는 뭐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표준화 제도는 현대사의 상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 그리고 소비생활 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품의 기술적 특성이 복잡해지면 표준화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또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과 방법도 표준화가 된다.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표준화 제도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표준화 제도는 광범위해지고 강화되는 추세가 되겠죠. 이러한 표준화 제도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만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영역이 많아 표준화 제도의 차이가 국제무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 우린 통상법을 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표준화 제도는 필요한데 아까 위생 및 검역 조치는 필요한데 이것이 국제무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불필요한 조치랄지 과도한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목적상 이 표준화 제도는 필요한데 이것이 국제 과도해서 또 불합리해서 국제무역을 가로막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 간의 표준이 다르면 국적을 달리하는 상품 간의 호환성이 줄어 외국 상품 사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 국가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표준을 외국과 다르게 하여 외국 상품의 사용을 어렵게 하고 기술적 특성을 국내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책정하거나 외국 수입품 기술적 적합 판정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국 산업 보호랄지 뭐 이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표준을 달리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 잘하는 그
동조 학생이 예? 뭐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 있죠. 뭐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만이 아는 암호를 사용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들이 표준화 제도를 자신의 국가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표준을 외국과 다르게 해가지고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 제도는 무역의 장애 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생산자에게 뭐만 유리하게 이게 표준 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WTO 법원칙상 인정되기 어렵죠. 표준에 의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각국의 표준을 통일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각 국가 단위로 시행되어 오던 표준화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찍이 있어왔으나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표준 제도로 인하여 무역이 제한받는 걸 막기 위하여 가테스는 이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non-tariff barrier죠.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하여 기술 요인에 의한 무역 장벽 철폐와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동경 라운드 이 기술 장벽 협정 관련해서는 이 동경 라운드가 하나의 큰 진전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이때는 그 다자간 무역 규범이 아니고 플루럴리티 어그리먼트, 복수국가 무역 협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복수국가 무역 협정은 모든 회원국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회원국만 회원국들이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다르죠. 70년대 다자간 협상에서 이 복수국가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이 체결되어 협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이건 이제 다자간 협정이 되어서 모든 회원국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 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럼으로써 국제무역상은 기술장벽 제거에 많은 진전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그 내용 주요 내용을 볼까요? 먼저 적용 대상 을 보면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에 적용되나 농산품의 경우에 위생 및 검역 수칙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본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이 이제 특별법 비슷하게 농산품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요. 농산품에 적용될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 조항이 없으면은 이게 다음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의 어떤 대상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또 정부기관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구매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은 다자간 무역 규범이 아니고 이 WTO에서는 이제 복수국가 무역 협정, 필요하다고 느끼는 회원국들이 많이 가입한 그런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구매에는 이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이 특별법처럼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물품의 기술 규정, 표준, 아까 나왔죠? Technical Regulations, 표준,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건 아니고요. 준수가 요구될 뿐입니다. 권장될 뿐이에요. 기술 규정은 규정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은 이 기술 규정 및 표준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인데 물품의 기술 규정 및 표준에 있어서도 내국민 대우와 최외국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가트법 1조 3조에서
선언된 이래 개별 협정, 개별 조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국은 수입되는 물품을 기술 규정과 관련하여 동종 물품에서 국내 간이나 국가 간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동종 물품이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죠. 일단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는 물품이 다르면 차별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동종 물품, like product, 동종 물품인데 기술 규정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는 이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또 뭐 엄격한 법을 만든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장애,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규제를 할 시장을 규제한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레귤레이터니까 시장을 규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어떤 근대 시민국가, 뭐 헌법국가를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주권자이지만 다른 한편 시민은 시장에서 국가로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객체가 돼요. 그래서 주권자로서의 어떤 최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통치를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은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무역 관련해서 그게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제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불필요한 규제고 뭐 무역에 대해서는 장애가 되고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기술 규정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규정은 합법적인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돼야 한다.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목적 수행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기행위 방지, 인체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환경보호 등에 관한 것이다. 또 합법적인 목적으로 일단 채택된 기술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이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무역의 덜 제한적인 다른 방법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덜 제한적인 least alternative, 이게 법률가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뭐 이런 말을 쓰죠. restrictive 하면 제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수단이 있을 때 지금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이 있을 때 무역에 가장 제한이 적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해당 기술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기술 규정이 필요하여 개별 국가가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국제 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 규정 제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 존재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도 이를 기술 규정 제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타국의 기술 규정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국의 기술 규정 목적에 부합하면 타국의 기술 규정을 자국의 기술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까 그 위생 및 검역 조치 관련해서 나왔지만은 이 동등성, 이 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라 했을 때 어느 정도, 물론 미개국도 있고 그러지만은 나라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동등성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국제표준이 없거나 국제표준과 내용이 같지 않은 기술 규정을 도입하는 회원국은 이 규정의 시행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의무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분야에 관해서 국제 표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나라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 국제 표준과 내용이 같지 않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기술 규정 도입 시 도입 사실을 회원국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해야 하고요. 공표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규정의 목적 및 근거, 적용되는 물품을 WTO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네. WTO는 사무국이 있고요. 뭐 이와 관련한 여러 그 권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통해서 회원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회원국에 제공하고 국제 표준과의 다른 점을 밝혀야 한다. 예. 설명 의무가 있어요. 넷째, 다른 회원국의 의견과 의견에 대한 토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예, 항상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제 협상이 중요하다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협의 절차라는 것이 단계마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 기술 규정 및 표준 관련해서 이제 적합 판정 절차. 가 이제 국내에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적합 판정 절차가 그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이걸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든다랄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관련되는 법익 간의 균형, 그러니까 이 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절차가 잘못되면은 초래될 국가적 어떤 손실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엄격한 그런 절차를 뭐 집행한달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러한 수입 물품이 관련된 기술 규정 및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여 동종 물품의 국내 생산자들이나 다른 국가의 생산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한다. 그러니까 최외국 대우, 내국민 대우, 이건 뭐 통상법에 일관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적합 판정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적합 판정 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국산 동종 물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뭐 신속 이거는 법에 지금 특히 이 WTO는 이 기한을 곳곳에서 많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히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그 무역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치들, 규제들이 뭐 신속하게 이렇게 행해져야 불이익을 안 받는 것이죠. 불필요한 국제무역의 장애가 이제 없게 된다. 신속한 어떤 절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적합 판정 절차의 표준 처리 시간은 공표되거나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상 처리 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알아야 되니까요, 기업들이. 그리고 적합 판정 과정에서의 정보 요구는 적합 판정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것에 한정돼야 하고, 정보는 국내 물품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고 그 상업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차별해서는 안 되죠. 국내 물품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합 판정, 뭐 수수료 산정 이런 목적상 뭐 정보 요구를 해야지 뭐 그 외에 뭐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해서 안 됩니다. 적합 판정 절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위치와 표본 선정은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적합 판정 절차 시 이렇게 불필요한 불편을 준다 할지 않은 것은 무역의 장애가 됩니다. 적합 판정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뭐 이의 제기랄지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둬야 됩니다. 국제표준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동일하지 않은 절차를 도입하는 회원국은
그 적합 판정 절차가 국제무역에 심각한 영향 및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시행에서와 같은 의무이행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아까 그 검역,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 관련해서도 그에 대비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술 규정 그리고 표준의 시행에서와 같은 그런 의무이행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정보 및 지원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문의에 답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질의처. 아까 말씀드렸죠. 인콰이어리 포인트. 이 아이로 쓰는 사람도 있고, 질의처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한 본협정상의 통보 절차 이행을 책임질 단일의 중앙 정부 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질문 있어요. 그 기업들이 그 국가 관련 당국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책임질 단일의 중앙 정부 당국을 지정해야 하고 2개 이상의 당국으로 분산될 경우 각 당국 책임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일의 중앙 당국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료하죠. 2개 이상 분산하면은 이 문의처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저 문의처는 저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 판정 절차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과 어떤 합의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최애국 대우도 그렇지만은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 어떤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원의 어떤 효력일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회원국과도 협의해서 어떤 부여되는 특혜를 그 회원국에도 제공해야 됩니다. 뭐 최애국 대우 비슷한 그러한 어떤 법리에 따라서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나 기술 규정, 표준